예, 여기 마스킹 이펙트를 이렇게 보면은 마스킹 이펙트의 이 커브가 이게 뭘로 의미하느냐, 이제 여기 가로축이 주파수를 나타내요. 여기 20Hz, 100Hz 뭐 이렇게 쭉 나오고 있고 이렇게 하는데, 우리가 이제 한 예로 이 크리티컬 레벨이라는 것은 앞에서 봤죠. 등 라우드니스 곡선이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3500Hz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거보다도 저주파가 되면은 이 이하의 소리는 못 듣는다는 거예요. 이거보다 고주파가 되면 이 이하의 소리는 못 들어요. 이 레벨이 넘어야 이제 듣는데요.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한 80Hz 근방에서 요만한 소리가 들리고 있었다 그러면 이 청각 특성에 의해서 크리티컬 레벨 이하에 있으니까 이건 못 듣는 건 당연하겠죠. 이제 그런 것이 결국은 마스킹 해버린다, 가려져 버린다,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. 근데 또 하나의 중요한 특성이 이 프리퀀시 마스킹 이펙트라고 해요. 주파수가 가려지는 현상이 뭐냐면, 만약에 어떤 주파수 스펙트럼에서 크리티컬 레벨을 넘어가는 이런 소리가 설사 한 180Hz에서 지금 소리가 나왔다 그러면, 그 소리 레벨이 크면 그 레벨 주변에 있는 작은 소리는 저 가려지는, 저 마스킹 되는 이런 효과가 나타날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크리티컬 레벨에서 가려지고 그 사이에 이걸 뛰어넘는 이런 180Hz의 소리가 나오고 있다면은 이 레벨의 80% 이렇게 근방에 이 곡선이 형성이 되는데, 이 곡선 이하의 소리는 소리가 나와도 못 알아듣는다, 그 얘기예요. 그러니까 크리티컬 레벨이 있고 마스킹 되는 것은 이 레벨을 기준으로 이렇게 다시 곡선이 형성이 돼 가지고 이런 커브가, 여기에서 이런 커브가 바로 마스킹 커브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. 그러니까 그 이하의 소리는 소리가 있어도 들리질 않으니까, 사람이 귀가 안 들리니까 굳이 그 이하의 소리를 저장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거죠. 그러니까 얘기를 넘어가는 요 소리만 저장을 시켜 놓으면 그 주변에 주파수 근방에 있는, 여기 보니까 한 400Hz 정도에 있는 이런 소리는 소리가 나더라도 레벨이 작아서 못 듣는다는 거예요. 못 들으니까 굳이 저장하기나 이렇게 소리를 전달할 필요가 없죠. 나중에 재생해서 소리는 나오더라도 사람 귀에는 안 들릴 테니까. 바로 그런 효과가 바로 주파수 마스킹 효과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보니까 이제 아주 기본적으로는 사람의 청각은 3500Hz를 기준으로 주파수가 낮아도 점점 잘 못 들어요. 못 듣는 부분이 많이 나타나고, 그거보다도 높아도 못 듣는 소리들이 많이 나타나는데, 요것이 이제 임계값이라고 할 수 있죠. 임계값. 그 임계값 외에도 그 사이에 듣는 소리가 나오면 그 듣는 소리를 기준으로 다시 마스킹 커브가 형성이 돼서 그 마스킹, 요걸 기준으로 마스킹 커브 아래 부분에 있는 소리는 전달할 필요가 없다. 그러니까 결국 안 들리는 소리의 커브가, 마스킹 되는 커브가 이 곡선으로 이제 돼가지고 이 이하의 소리는 전송할 필요가 없다, 이제 이렇게 되게 되는 거죠. 이게 프리퀀시 마스킹 이펙트예요. 예, 또 하나의 이제 중요한 특성이 이 타임 마스킹이라고 하는데요. 타임 마스킹은 우리가 일시적인 난청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. 시간역에서 쿵 하고 소리가 나면은, 그러면 그 전후의 시간에 어떤 작은 소리가 나오면은 그것이 가려져서 안 들린다는 거예요, 사람이. 큰 소리, 시간적으로 봐서 큰 충격적인 순간적인 소리가 나오면 그 주변의 소리는, 이제 가까이 붙어 있는 작은 소리는 못 알아듣는다, 시간적으로. 그게 바로 타임 마스킹 이펙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거는 뒤따라오는 것만 그런 게 아니고, 작은 소리가 났는데 갑자기 쿵 하고 시간적으로 그 다음 시간에 높아지면 뒤에 따라오는 소리가 너무 크면 앞에 것도 가려져. 일시적인 난청 현상이 나타나는데, 이게 바로 타임 마스킹 이펙트라고 할 수가 있어요. 응? 수정해야 돼요. 자, 그래서 우리 연구실에서 아주 그 위대한 것을 하나 이제 발견을 했어요.
이거는 무슨 정치적인 의도를 갖고 하는 것은 추후에도 없고, 1975년도에 그때 이제 박정희 대통령 시절이었어요. 이제 예를 들어서 유경수 여사가 그 국립극장, 예를 들어서 광복절 기념식장에서 문세강의 총에 이제 저격을 당한 그런 일이 있어요. 그러고 나서 30년이 흐르니까 2005년도가 됐는데 2005년도 1월달에 그런 재판이나 이런 것들이 다 공개가 돼 버렸어요. 이렇게 공개가 되니까 결국은 이것을 그때 사건을 재조명해보다 분명히 문세강 총성에 의해서 유경수 여사가 저격을 당한 걸로 되어 있는데 그걸 한번 보자. 그래서 우리가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팀하고 그 팀의 의뢰로 해서 이 총성을 재분석을 하다가 이 시간 특성에서 사운드 마스킹 이펙트로 가려지는 새로운 총성을 찾아냈어요. 그래서 아주 이게 언론 예를 들어서 방송 이런 데서 대서 특비를 한 적이 있는데요. 이런 그 원리를 우리가 그 현장음을 통해 가지고 동영상을 통해서 한번 사운드 마스킹 이펙트를 확인해 보도록 하죠. 예, 어떻습니까? 역사의 현장에서 들리는 소리. 근데 그 소리는 단상에서 마이크가 있는데 그 마이크에서 기록된 어널로그 테이프에 기록된 그런 현장음이었어요. 그게 지금도 CBS의 노컷 뉴스라는 그 홈페이지에 가면은 그 현장음이 그대로 수록이 되어 있는데요. 그 당시에 여러 경호팀에서 다른 그런 녹음이나 녹화된 것은 다 갖고 와 버렸는데 그 CBS 라디오가 유일하게 방송실에다가 걸어놓은 릴테이프의 녹음 테이프는 있다는 것조차 몰라가지고 그게 현장이 딱 보존이 된 거예요. 그 남아있는 총탄이나 이런 흔적을 분석하면 금방 알았을 텐데 그것을 경호원에서 경호팀에서 다 갖고 회수를 해갖고 가버렸기 때문에 그게 정확하게 이제 사실이 타는 흔적을 알 수가 없는 거죠. 그러나 30년 35년 이상이 지났지만 그 현재의 입장에서 우리가 그 소리만 가지고도 그때의 이 범죄 행각, 그때의 그 흔적을 증거 능력을 소리로서 규명했다는 데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찬사를 받은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 앞에서 타임 마스킹 이펙트와 또 프리퀀시 마스킹 이펙트, 또 그게 이 크리티컬 레벨이라는 이 세 가지 요소를 다 활용하게 되면은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 소리를 압축할 수 있는지 그것을 이 그래프에서는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은 원래는 주파수인데 이 크리티컬 레벨이 있어요. 즉 3500Hz를 기준으로 해서 낮아도 이하권은 못 듣고 주파수가 높아져도 그 이하권은 잘 못 들어요. 이 커브에. 그러니까 크리티컬 레벨이라는 거죠. 인계 레벨이에요. 귀로 들으시면. 그런데 주파수 인간에 있다면은 이런 라우드니스 커브가 올라가 가지고 결국은 이런 식으로 바뀌어 버린다. 즉 들을 수 있는 범위가 훨씬 더 올라간다.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.